자, 2026년 1월 22일 드디어 코스피 지수가 그 꿈의 숫자죠. 5천을 돌파했습니다. 와, 정말 축포를 터뜨릴 만한 순간이었는데요. 근데 이 화려한 기록 뒤에 아주 기묘한 그런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미스테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보세요. 주식시장은 막 로켓처럼 솟아오르는데 정작 우리 경제는 거꾸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이게 위대한 한국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 코스피 5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니죠. 1980년에 지수 100으로 처음 시작해서 무려 46년이라는 정말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단순한 지표를 넘어서서 우리 한국 증시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역사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경제는 안 좋아지는다는데 주식시장만 혼자 저렇게 달려나간다니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한국 경제의 진짜 맨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해답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K자형 회복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경제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해요. 한쪽은 저 위로 하늘로 치솟고 다른 한쪽은 저 아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정말이지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경제가 같이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어마어마한 랠리를 이끌고 있는 그 심장부, 엔진룸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5천이라는 거대한 배를 움직인 아주 강력한 세 개의 기둥이 있거든요. 그 정체가 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기둥, 그리고 가장 강력한 동력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의 성공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공지능, 바로 AI 혁명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AI 혁명의 심장에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AI 칩이 그 엄청난 계산을 하려면요, 반드시 이 부품이 필요하거든요. 말 그대로 AI 시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반도체 시장을 이해하려면 이 HBM부터 알아야 합니다. 현재 HBM 시장은 두 거인의 전쟁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는 MIFF라는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패키징 기술이 있어요. 이걸로 열을 아주 잘 잡고 효율을 확 높여서 시장을 먼저 선점했죠. 그야말로 기술의 승리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물량 공세를 준비하면서 아주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결국 삼성이 이 생산력으로 격차를 뒤집고 2026년쯤에는 더 높은 이익을 낼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조선업입니다. 한국조선업이 요즘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수주가 늘어서가 아니에요. 거대한 지정학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소한 단어, 여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MASGA.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한국조선업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MSGA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프로젝트의 약자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미국의 낡은 조선업을 되살려주는 거예요. 그 대가로 우리는 뭘 얻느냐?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시장을 우리 기업들에게 열어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에요. 조선업 자체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키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인 셈이죠. 그리고 이 MASGA 프로젝트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요, 조선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계산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잣대로는 이 산업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 투자자들은 조선사를 볼 때 저 회사가 땅이나 공장 같은 자산을 얼마나 많이 가졌나, 즉 PBR을 봤어요. 왜냐하면 경기를 엄청 타는 산업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매년 얼마나 꾸준히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버나, 즉 PER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단순한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 산업으로 시장이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불안이 역설적으로 우리 한국 방위산업을 글로벌 강자로 만들었습니다. K방산이 말 그대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K방산의 영토 확장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K9 자주포와 천모 로켓은 유럽 전역으로, 레드백 장갑차는 호주로, 또 잠수함과 호위함은 동남아로 수출되면서 세계 시장을 그야말로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다음 목표는 어디냐? 바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입니다. 이런 성장은 이 숫자 하나로 딱 증명이 됩니다. 2026년 한국의 주요 방산 4개사의 합산 매출 전망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K방산이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핵심 수출 산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성장 스토리에는 항상 동전의 뒷면이 있기 마련이죠. 지금부터는 이 뜨거운 랠리를 언제는 차갑게 식힐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경고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이 1986년과 비슷하다. 정점을 찍은 뒤에 급격한 조정이 올 수 있다. 다시 말해, 버블이 터지면서 폭락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의 목소리입니다. 높은 환율 역시 양날의 검입니다. 1,450원에 육박하는 이 원달러 환율, 물론 수출 기업들한테는 이익이 커지니까 좋죠.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환차손이 무서워서 섣불리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기가 망설여지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시장의 랠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외부 위협들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100%에 달하는 반도체 관세 위협, 중국의 핵심 원자재 수출 통제,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국내 국방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까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리스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기회와 위험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코스피 5000 시대 그 핵심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죠. 전문가들은 아주 명확한 3단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는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계속 가져가되 특히 삼성의 HBM 반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비중을 확 늘리라는 조언입니다. 둘째, 조선업은 무조건 다 사는 게 아니라 미해군 MRO 산업처럼 고수익 계약에 집중하는 기업을 잘 선별해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방산주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 같은 자산으로 보고 시장이 좀 출렁일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그냥 코스피 지수 오르니까 아무거나 사자,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성장의 과실이 특정 우량주, 그러니까 이기는 섹터에만 집중되는 철저한 종목 선택의 시장이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코스피 5000은 새로운 시대의 바닥이 될까요?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호황의 천장이 될까요? 그 답은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세 개의 기둥이 앞으로 얼마나 튼튼하게 버텨주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